스페인 스포르트는 아르헨티나의 후계자가 등장했다. 마테오 메시의 해트트릭이 온라인 네트워크를 미치게 만들었다라면서 마테오가 인터 마이애미에서 기록한 해트트릭 영상은 입소문을 타고 큰 화제가 됐다. 메시의 둘째 아들은 벌써부터 축구에 능숙한 모습인 것 같다라고 전했습니다. 스페인 클라린은 마테오가 인터 마이애미 유소년 팀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했다. 메시의 세 아들 중 가장 뻔뻔한 성격을 가진 마테오는 거침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다라면서 2019년 아버지 메시로부터 발롱도르를 빼앗아 던질 뻔하고 메시가 뛰던 바르셀로나 대신 레알 마드리드를 응원했던 마테오는 놀라운 실력으로 대중의 눈에 띄었다라고 마테오의 해트트릭 활약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아르헨티나 라나시온 또한 레오 메시의 후계자가 등장했다. 모두를 미치게 만든 건 해트트릭을 기록한 마테오의 순수한 재능이었다라며 마테오는 인터 마이애미 아카데미의 올해 마지막 경기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전설은 계속된다라고 메시 후계자의 등장에 크게 기뻐했습니다. 이 영상이 퍼지면서 스페인은 물론 메시의 조국 아르헨티나에서도 큰 화제가 되고 있다. 라나시오는 마테오는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른다. 사람들은 진정한 후계자가 등장했다고 열광하고 있다라고 조명했는데요. 팬들은 축구 팬으로서 마테오는 내게 희망을 줬다. 정말 잘됐다. 과연 아버지처럼 될 수 있을까? 메시와 완벽히 똑같을 순 없지만 확실히 미래의 스타가 되기에는 충분해 보인다라고 환호했습니다. 과거 메시의 말에 따르면 마테오는 세 아들 중에서도 재능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시는 지난 9월 올가 TV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난 아이들이 축구를 하고 싶어 한다면 그 결정을 존중해줄 생각이다. 다만 아이들은 결정을 내리기엔 너무 어리다. 첫째 티아고와 마테오는 학교에서도 연습하고 축구를 하지만 셋째 치로는 너무 수줍음이 많다라면서 성격도 다 다르다. 티아고는 경기에 나서면 날 쳐다보지도 않는다. 마테오는 날 바라보고 인사하며 박수를 친다.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난 스포츠계에서 이 세들이 누구누구의 자녀라는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항상 끊임없이 아버지와 비교하거나 유사점을 찾을 거라는 걸 알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쉽지 않겠지만 내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분리돼야 한다라며 아이들의 부담감을 지워주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축구를 좋아하고 계속했으면 좋겠다. 다른 한편으로는 매우 어려운 스포츠다. 모든 사람이 프로가 될 가능성과 행운을 누릴 수 없다는 걸 잘 안다.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들에 달려있고 많은 희생을 치러야 한다라며 걱정하며 팬들의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최근 유튜브에서 한 개의 영상이 올라오면서 시청자분들에게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축구를 하는 어린아이의 활약상을 담은 영상이었는데요. 7세의 이 어린의 활약상에 많은 세계 축구 팬들이 주목했습니다. 터치도 좋고 시야도 좋고 개인기도 좋고 심지어 주력도 좋은 것 같다는 댓글과 반응이 넘쳐났는데요. 이 어린아이는 7세 때부터 정식으로 축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무려 파리 생제르맹 유소년 아카데미에서 경력을 시작했고 현재는 미국 마이애미 구단 소속이라고 합니다. 좋아하는 팀은 레알 마드리드라고 하는데요. 혹시 눈치를 채셨나요? 이 어린아이는 태어나 보니 아빠가 메시였습니다. 바로 메시의 둘째 아들인데요. 7세 때 파리 생제르맹에서 축구를 시작했었고 아빠의 팀이 아닌 레알의 팬으로 축구 팬들에게 유명세를 타며 귀여움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최근 이 친구의 활약상이 유튜브에서 화제가 되면서 제2의 메시가 탄생했다 등을 헤드라인으로 작성하며 스페인, 아르헨티나 언론이 뜨겁게 찬양했는데요. 국내에서는 MBC에서 이 사실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단편적인 활약상을 봐서일까요? 일단 어린 시절의 이강인 선수에 비하면 다소 임팩트가 부족한 것 같긴 한데요. 어떻게 보면 메시의 유전자를 지닌 저 친구와 비견될 정도의 이강인 선수의 재능이 정말 천부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손흥민 선수를 비롯하여 많은 레전드들도 이강인 선수를 향한 엄청난 재능이라고 치켜세웠었는데요. 메시의 아들을 보니 정말 예사롭지 않은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짧은 영상이라 비교가 어렵겠습니다만 딱 봤을 때 이강인인가요? 메시 아들인가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강인 선수가 초등학교 시절 인천 유나이티드 유소년 클럽 취미반에서 축구하던 시절 스승인 최진태 한국축구클리닉센터 감독은 이강인 선수와 약 3년간 함께하면 느낀 감정을 최 감독은 영광스러운 시간이었다고 추억했습니다. 최 감독은 이강인 선수 첫 인상에 대해 처음에 축구하러 왔다고 했을 때 걱정과 부담이 한가득이었다. 다른 선수들과 이미 몇 수 이상 실력 차가 존재했다며 내가 가르칠 만한 선수가 아니었고 강인이 선수 생활을 망칠까봐 걱정도 됐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강인 선수 부모님이 최 감독의 흔들리는 마음을 잡았습니다. 최 감독은
이강인 선수의 어머님이 강인이 맡기려고 찾아온 거다. 다른 데 다 비교해도 선생님만큼 유소년 전문가 못 봤다. 전적으로 맡아달라고 했다고 회상했습니다. 이어 강인이 정도 실력의 선수를 지도하며 유소년 지도자 생활을 하는 내 철학도 많이 바뀌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감독은 이강인 선수의 천부적 재능을 인정하면서도 어린 시절 했던 공놀이가 지금의 이강인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강인의 재능은 당시 함께 지도했던 브라질 출신의 주닝요 코치도 매료되게 만들었습니다. 이강인 선수와 출전했던 대회 경기를 회상하며 최 감독은 이강인은 천부적 DNA가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다만사에서 5살부터 아버지가 운영하는 태권도 체육관에서 맨발로 공을 만지고 놀았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어느 날 경기 중에 강인이가 라보나 킥을 구사하는데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았다라며 나중에 물어보니 강인이가 유튜브 동영상 보고 따라했다고 해서 웃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최 감독은 당시 함께했던 주닝요 코치도 이강인 선수는 같은 나이대에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재능이다며 엄지를 치켜세웠다라며 외국인 코치들은 자국 노하우와 기술을 전수해주려 하지 않는 특징이 있는데 당시 강인이 재능에 매료된 주닝요 코치는 강인이에게 하나라도 더 알려주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강인 선수와 출전했던 대회를 회상하며 강인이는 타팀에서 2명 이상이 전담마크를 해도 쉽게 제치고 마음만 먹으면 골을 넣을 수 있는 기술이 있었다라면서도 골 넣는 재미만 아는 아이들은 실력이 거기서 정체되거나 금방 흥미를 잃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강인이에게 강인아 너 혼자 해도 되는데 친구들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함께 나누는 축구를 하면 11명이 한 팀이 돼서 더 즐거운 축구할 수 있다. 강인이 혼자 몇 골 넣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데 친구들도 골 넣는 기분을 공유하면 좋지 않겠니라고 설득했다고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또 같은 목적으로 팀의 주축이었던 강인이에게 수비수 역할을 부여했고 심지어 프리킥 외에 슛 금지 같은 지시도 했다라며 당시 성적을 중시했다면 이런 지시는 있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이강인 선수는 인천 유나이티드 유소년 클럽에서 이미 같은 나이 선수들과 경쟁이 되지 않는 실력이었고 최 감독은 이강인 선수 발전을 위해 월반을 요청했습니다. 최 감독은 당시 강인이 실력은 한두 살 위에 형들과 붙어도 전혀 밀리지 않아서 월반을 추천했는데 우리나라 체육계 시스템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스페인에서도 충분히 통할 실력이었지만 그렇게 급하게 떠났어야 했던 이유도 있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당시 최 감독은 인천 유나이티드 유소년 클럽 취미반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취미반은 초등학교 3학년까지 운영하며 4학년에 진학하면 자연스레 육성반으로 옮깁니다. 최 감독은 우리나라는 육성반부터 성적의 압박에 시달린다고 전했습니다. 헌데 월반에서도 이강인 선수 활약이 두드러지자 팀 내부에서 마찰이 있었고 이는 최 감독에게 아직도 큰 상처로 남아있습니다. 최 감독은 강인이의 월반을 두고 다른 학부모와 구단 내부에서 갈등이 있었다. 이는 강인이 부모님에게도 큰 상처였을 것이다. 이때 유학을 생각했던 것 같다라며 당시 논란이 없었어도 강인이는 유학길에 올랐어야 했고 오를 수 있었다. 다만 마음 편하게 보내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하다고 후회했습니다.